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지난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2부에서는 바로 피라미드를 만든 민족들이죠.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약 기원전 3100년경으로 소급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큰 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큰 강은 범람하기 때문에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하기에 강의 크기에 비례해서 절대자의 권력 크기도 결정된다고요. 이집트의 나일강이라야 말할 것도 없고, 나일강 일대의 절대자를 태양의 신 파라오라고 불렀죠.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두고 처음에는 상하 두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를 이집트 선왕조, 이집트 원왕조 등으로 부르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부족을 이루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연스레 사회가 발전해 갔습니다.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는데, 특히 상이집트의 문화를 나카다 문화라고 부르며 국가 조직체가 더 정교해지면서 복잡해졌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진보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중해의 작은 섬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교류하며 자기의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히에로글리프라고 부르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이맘때쯤 상이집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 이집트를 기원전 3000년경 즈음에 상이집트의 나르메르 왕이 통일을 하고, 본인을 태양신에 비유하며 유일무이 절대왕으로 군림하니 나르메르 왕이 바로 일대 파라오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문명의 시작이었고, 수도는 아비도스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건 나르메르 왕이 아니라 메네스 왕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가 메네스 왕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과연 메네스 왕이 실존 인물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팔레르모석이라고 상하 이집트 시대인 선왕조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왕국 제5왕조까지 역대 파라오의 순서를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접 기록한 비석이 있는데, 팔레르모석에는 메네스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일대 파라오는 나르메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메르의 팔레트라는 이 석판에도 나르메르 왕이 누군가를 정복한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석판의 앞면과 뒷면에 나르메르 왕이 서로 다른 왕관을 쓰고 있어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네스 왕의 실체는 아직 모릅니다. 나르메르 왕과 메네스 왕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리적으로 대륙의 정가운데에 있고 주변이 온통 평원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다고 말씀드렸죠. 훗날 이 지방 문명과 왕조들도 전부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지형상 폐쇄적입니다. 우선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아래로 사하라 사막이고, 해외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창구라고는 이집트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마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쉴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국은 반대로 이민족의 침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고대 이집트 왕국은 이후 아주 오래도록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고, 무려 26개의 왕조가 계승되었습니다. 26개의 왕조 중 제1왕조와 제2왕조를 초기 왕조라고 합니다. 일대 파라오 나르메르 왕이 이집트 문명을 통일하여 본격적인 이집트 문명을 시작시킨 시대죠. 이집트 초기 왕조에 이르러 비로소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자리를 잡았고, 이집트 신화 역시 이때 정립되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로 꼭 말씀드려야 하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인간의 시대 이전 신들의 세상이었을 적에 오시리스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이자 신이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의 아내가 그의 여동생 이시스였는데 다른 여동생과 간통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문제는 오시리스가 간통하던 다른 여동생이 자기 남동생 세트의 아내였던 거죠. 분노한 세트는 형 오시리스를 죽인 뒤 시체를 14등분을 해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여동생들이 오시리스의 모든 신체들을 찾았지만 성기만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성기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남편 오시리스의 장례를 치러줄 때 붕대로 성기 모형을 만든 뒤 입안에 넣어 마법의 힘으로 되살려내 미라가 된 남편의 시체와 관계를 맺은 뒤 아들 호루스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신화로 인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를 죽음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아누비스라는 신이 이 영혼을 오시리스에게까지 데려가면은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로 재서 죽은 자의 생전 영혼의 고결함을 심판하는데, 만약 깃털보다 무거울 시 타락했다고 판단해 지옥으로 떨어뜨려 그 영혼은 지옥의 괴수 암무트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신화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라 문화인데요. 이집트 초기 왕조부터 미라 문화가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인 카와 육체인 하로,
구분이 되는데, 이집트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절대자 파라오라면 더더욱 언젠가 영혼이 돌아왔을 때 육신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신을 방부 처리하던 것이 미라 장례의 시작이었죠. 미라는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꺼낸 이후 화학 처리를 한 뒤 붕대로 감아 관에 넣었으며, 빼낸 장기는 카노포스 단지라고 하는 단지에 따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미라 제작에 차이는 있지만 미라는 파라오의 시신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미라로 제작했습니다. 미라와 더불어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 중요한 것이 사자의 서입니다. 죽은 자의 기록물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관에 넣을 때 이 사자의 서도 함께 넣었는데요. 죽은 영혼이 안전하게 사후 세계로 다다를 수 있게 만든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종이에 사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그리고, 또 사후 세계에서 괴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오시리스의 재판에서 받게 될 생전 망자의 죄목들을 적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죠. 또 오시리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주문 글들도 적어두었고요. 사자의 서에 이집트 상형 문자로 적힌 내용들은 대부분 해독에 성공한 상태랍니다. 여담으로 이집트 초기 왕조의 수도 아비도스에는 아직도 이 시대의 유물들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중 아비도스의 어느 한 신전에서는 비행기 혹은 우주선 모양의 그림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26개의 왕조들 가운데 제1, 2왕조를 이집트 초기 왕조라고 부르고, 제3에서 6왕조까지를 이집트 고왕국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도로는 기원전 2686년에서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이며 바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피라미드의 황금기이죠. 제3왕조를 개창한 첫 파라오가 조세르인데, 이 조세르 파라오에게는 이모테프라고 하는 조세르가 총애했던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모테프가 조세르 파라오를 위한 무덤을 설계하는데, 이전까지 파라오의 무덤은 마스타바라고 부르는 직사각형 모양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테프는 조세르 파라오를 기리고자 더 큰 계단식 무덤을 설계를 했고, 조세르 파라오의 무덤이 기원전 2650년에 완공된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입니다. 조세르 파라오를 시작으로 제3에서 제6왕조까지 파라오 사후 파라오들을 위한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이 건축되는 관례가 생겼고, 현재 70에서 80여 개의 피라미드들이 남아있답니다. 제4왕조를 개창한 스네푸르 파라오는 제3왕조의 피라미드 양식이었던 계단식이 아닌 좀 더 매끈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완벽한 공법을 익힌 시점이 아니라 스네푸르가 처음 시도했던 메이둔 피라미드는 무너져서 현재는 그 원형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스네푸르 사후 제4왕조의 2대 파라오가 된 대망의 쿠프 파라오가 마침내 완벽한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공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징과도 같은 피라미드가 바로 이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 쿠프 파라오의 피라미드이며, 쿠프 피라미드는 모든 피라미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라미드입니다. 원형도 가장 잘 남아있기도 하고요. 쿠프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기자 지구에는 제일 거대한 이 쿠프 피라미드 옆으로 제4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 카프레 파라오의 피라미드, 여섯 번째 파라오 멘카우레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있어서 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기자의 3대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 가셔서 피라미드 관광을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피라미드가 기자의 세 피라미드들이고, 이 세 피라미드들을 피라미드들 중에서도 대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세 피라미드 앞에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수 스핑크스가 있는데,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파라오의 얼굴을 본떴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이 피라미드 제작 시기 체감 밈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와, 옛날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었다고? 라고 놀라잖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때도 피라미드는 주요 관광지였다고 해요. 저 오랜 세월에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공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또 미라 방부 처리를 하는 의학을 통해 알 수 있듯, 이집트 문명은 수학과 기하학,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의 범람을 막으려면 자연스레 수학과 공법 등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를 10단위로 끄는 십진법도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집트력이라고 해서 1년을 365일로 정하는 태양력을 최초로 사용했죠. 물론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역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 오랜 과거에 365일을 계산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 고왕국 시대 중 제4왕조 때 수도를 멤피스로 옮겼으며, 이후 고대 이집트 왕국은 3번의 분열 시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고왕국 제1중간기, 이집트 중왕국 제2중간기, 이집트 신왕국 제3중간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죠. 결국 이집트는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 영토로 귀속이 됐고,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인더스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